19세기 말 힘없는 조선은 일본과 불평등 조약을 맺습니다. 불평등 조약임을 알면서도 맺는 거죠. 그 이후 얼마 안 돼서 한일 합병 조약을 맺습니다. 즉 국권이 박탈된 거죠. 조선은 일본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조선은 말도 안 되는 조약임을 알면서도 도장을 찍어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힘이 없으니까요. 근데 부동산 계약도 똑같습니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맺는 임대차 계약 말이죠. 사례만 다를 뿐이지 양상은 똑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어릴수록 빨리 집을 매수해야 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건물주입니다. 상대적으로 또래에 비해 빨리 집을 매수하고 임대업을 시작한 제가 최근에 겪었던 기막히고도 현타가 오는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합니다. 제가 집을 갖고 있어서 무조건 집을 빨리 사야 된다 라고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세상을 오랜만에 직접 겪어보니까 정말 같은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이 믿기지가 않더군요. 최근에 30대 지인 한 명이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거냐고 물어봤죠. 본인이 현재 전셋집을 구하는데 방 계약할 때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말이죠. 저는 알겠다고 하고 같이 갔습니다. 매물 근처 부동산에 찾아갔죠. 부동산 사무실은 여느 사무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5명 정도 있었고 저희와 저희를 담당하던 직원은 이러한 테이블에서 이 집을 계약하기 위한 이런저런 조건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특약 조건들이 몇몇 있길래 반대 의사 표시를 중개사분에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중개사분이 사실 저기 사무실 뒤에 임대인이 이미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있으니까 직접 협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뒤에 있던 집주인이 저희들이 있는 테이블로 왔습니다. 솔직히 표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집주인이 내건 조건 중에 첫 번째는 관리비를 다달이 내는 것이 아니라 1년치를 선불로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같이 간 지인은 뭐라고?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1년치 관리비를 선불로 받는 것을 처음 봐서 진짜 황당했거든요. 왜 이렇게 1년치를 한꺼번에 받냐고 물어보니까 관리비 정산할 때 이게 관리하기 편해서 이렇게 1년치를 한 번에 받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세대수도 많은데 매달 관리비 들어오는지 체크하려면 너무 번거로워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하는 말이 너네도 관리비 한 번에 내는 것이 매번 관리비 이체해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한 달에 한 번 내는 것보다 1년에 한 번 내는 것이 편하긴 하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자본 흐름상 줘야 할 돈은 항상 늦게 주고 받아야 할 돈은 항상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 관련해서 혹은 투자 관련해서 공부해 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관리비를 후불로 내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고 임대인은 선불로 받는 것이 가장 베스트죠. 어찌되었든 관리의 용이성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면 그러면 관리비 후불은 안 되냐라고 반문을 하니까 집주인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결론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관건은 입주 청소비였습니다. 그 지인이 계약하려는 방은 1.5룸이었습니다. 거실 하나에 별도의 방이 있는 방 말이죠. 평수로는 한 7평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입주 청소비 역시 15만 원을 무조건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듣고 또 뭐라고?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청소비가 시세 대비 비싸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시세 대비 청소비도 비싸다. 할인 좀 어떻게 안 되는지요? 라고 지인이 의사표현을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임대인 그리고 중개사무소 직원들은 너 아니어도 이 집 들어올 사람 많으니까 까불지 말고 그냥 서명해라.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지인은 이러한 집주인의 말에 용기 내어 반박을 했습니다. 관리비는 다른 집처럼 한 달에 한 번 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사실 당연한 건데 말이죠. 1년치를 한 번에 선불로 내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집주인 표정이 딱 이랬습니다. 그리고 제 지인은 이어서 입주 청소도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 입주 청소 불러봤자 내가 또 청소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집주인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게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점점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집주인이 이런 표정을 짓고 있고 계속 말도 없으니까 조금 강경하게 말하던 제 지인은 우물쭈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부동산 방문 전 임대차 계약 관련 집주인 또는 부동산 직원과 협의를 할 때 우선 저는 옆에서 가만히 있기로 지인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지인이 더 이상 의사 피력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이제는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거주할 집이면 강하게 제 주장을 하든 아니면 그 특약 조건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집을 계약 안 해버리면 그만인데 이건 제가 거주할 집이 아니고 지인이 거주할 집이므로 괜한 오지랖을 부렸다가 지인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집을 괜히 날려버리는 것은 아닐까
즉 계약 불발이 될까 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자리에 앉을 때부터 집주인이 저희를 바라보는 스탠스는 이랬습니다. 나 돈 많고 이 정도 퀄리티의 집 어디 가서 쉽게 못 얻어. 이런 느낌이었죠. 뭐 솔직히 저 역시 꿀릴 것이 전혀 없었으므로 저도 굉장히 편안한 자세로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인이 이야기했던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죠. 관리비는 다른 집처럼 한 달에 한 번, 청소도 그냥 입주 청소 안 부르고 그냥 지인이 청소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집주인은 또다시 이런 표정을 지었죠. 집주인이 우리를 보는 시점은 분명 이랬을 겁니다. 햇병아리들이 까칠하게 구네. 집주인의 강건한 태도가 바뀌지 않자 저는 이 말을 꺼냈고, 이 말을 꺼내고 나서 완전히 대화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말 꺼내기 전과 말 꺼내고 난 후 집주인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결국 부동산에서 나올 때의 집주인 표정은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도 다주택자입니다. 현재도 5세대 임대해주고 있고 저 역시 수십 차례 임대차 계약을 맺어봤습니다. 이 말을 꺼내고 나니 집주인의 표정이 즉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부동산에서 나오고 나서 지인과도 이야기를 하다가 집주인 표정 바뀌는 게 인상 깊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고 나서부터 부동산 안에 있던 전 직원들이 귀를 쫑긋하고 제 말을 듣고 있던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조금 더 첨언을 하면 부동산 직원분들은 아예 처음부터 제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해당 매물 관련 소개받을 때 이 집 알있는 매물인가요? 이야기를 하니 이 말을 들은 부동산 직원 표정은 이랬습니다. 이게 뭐지? 놀라는 모습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집 관련하여 매입 임대인지 건설 임대인지 등을 물어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조금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였죠. 사실 이런 것들을 중개사에게 묻는 것과 별도로 사실 부동산 방문 전 등기부를 떼고 등기부에 나와 있는 집주인의 주소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거주지의 시세를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어느 정도 자본이 있는 집주인인지 조금이나마 추정을 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이러한 추정이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이 건설 임대인지 확인을 하고자 각 호실별 주인이 같은지 여러 호실의 등기부를 전부 발급해 보았습니다. 당연히 건축물 대장도 다 떼봤고요. 그리고 해당 집주인의 국세 납세 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들을 발급해달라고 사전에 부동산에 요청을 했던 상태고 해당 서류들이 발급 유효기간 안에 들어가는지 역시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리비를 이렇게 1년치 받는 것은 진짜 처음 봤다. 저 역시 임대를 지금도 실제로 많이 하고 있으므로 입주 청소비 시세를 모르지 않으며 나는 내 세입자들에게 입주 청소는 그들에게 자유로 맡긴다. 입주 청소비 역시 어떤 임차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일 수 있기에 절대로 특약사항에 강제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실제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청소 비용보다 세입자에게 받는 청소 비용이 더 많다는 것을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실상은 세입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입주 청소 관련해서는 저희들에게 자율로 맡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영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최대한 공손하고 예의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말을 들은 집주인은 아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말 톤조차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좀 미안하긴 한데 해당 건물에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세입자별로 이렇게 개별 요구들이 많아지면 자기도 관리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신 입주 청소비 15만원이 아깝지 않게 최상급으로 해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다가 문제 생기면 최대한 문제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물론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표정과 좋은 어조로 말이죠. 결론적으로 좋게 좋게 집주인과 타협을 했습니다. 처음, 중간, 최종으로 변해가는 집주인의 표정과 어조를 보면서 진짜 지식이 힘이다 라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힘이 없으면 무기력하게 갑질을 당하고 결론적으로 결과가 같을지언정 항변조차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철저히 정보 비대칭 사회입니다. 누군가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없는 사람은 뒤통수를 맞을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실상은 뒤통수를 맞았는데 뒤통수를 맞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동산 지식 정보력은 그 자체로 돈이고 엄청난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지식 습득에서 끝날 게 아니라 실제 투자 행동, 즉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 경험에서 얻어지는 깨달음들은 이론만 공부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며 정보의 가치도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매수 경험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가급적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빨리 배울수록 더 오랫동안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받지 않으며 더 오랫동안 대우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인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하러 가며 진짜 청년들의 불안정한 삶을 여실히 느꼈습니다. 저 역시 청년이지만 사실 동년배들 친구들하고 엄연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서 주거 관련한 현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청년들의 현실을 직접 겪어보니까 사회의 냉혹함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지사지의 중요성을 정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경험이었죠. 이번 경험을 토대로 임차인분들에게 앞으로도 더 공손하고 배려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임차인분들은 제게 있어서 손님이지 않습니까? 정말 잘 해드려야죠. 서로가 배려하며 살았으면 좋겠으나 현실은 동화같지 않습니다. 역시나 힘이 있어야 타인을 배려하지, 힘이 없으면 배려는커녕 반드시 멸시받게 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